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애들 학교 때문에 좀 학군 좋은 쪽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 2년 동안 월세를 거주를 하고, 제가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게 이제 2년 거주했으면은 계약을 갱신하든 묵시적 갱신을 하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제가 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이 2020년 7월 달에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년을 무난하게 거주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동네 월세가 제가 2년 전에 들어올 때보다 50% 월세가 뛰었습니다. 그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나가게 되면은 50%더 월세를 2년 동안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제가 엄청 밉지 않을까, 저를 내보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오거나 자기 자식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불안한 이유가, 나가고 다른 집을 갖다가 월세를 시세대로 높여서 다시 계약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 동네에 저희 집하고 비슷한 이 3,0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하고 비슷한 세대수가 거의 없어요. 매매도 없고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다 보니까 집을 사기도 그렇고 월세 들어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주거가 불안한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일 지금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졌지만, 이 불안한 마음, 왜냐면 물건이 없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를 못하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든, 그런, 왜 다른 집으로 이사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에 이 임대차 2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의 분란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뭐 전년 대비 3배,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관련 조정 건수가 3배 정도 늘었고, 임대차법 관련 상담 건수는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되게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하고 혹시 이걸 듣다가 제 생각하고 다른 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하고 같이 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갖다 꼭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꼭 필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가요? 정확하게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1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적 갱신하고 다릅니다. 내가 2년 살다가 묵시적 갱신해서 2년을 더 살았어요. 여기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안 했죠? 그럼 1회에 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적 갱신, 우리가 2년 플러스 2년에서 무조건 4년을 사는 게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입자의 계약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계약갱신 시에는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선도 존재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가격은 물론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거래하는 집들은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지금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원해요. 왜? 전세값도 비싸고 전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요즘 집을 제가 그냥 사버릴까? 라고 하는, 강남의 집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면 안 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뛰니까, 근데도 월세가 너무 불안하니까 제가 사버릴까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또는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집을 실거주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지금 사야 되냐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집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거냐 행사하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몇천만 원 차이가 나는 집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집값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언제 집주인한테 요구를 해야 되냐?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되고,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요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019년 8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달에 2년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죠. 그런데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 같으면은 요 8월 이전에
6월부터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이때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려면 요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2년 더 2020년 8월까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1회에 한해서 갱신 요구가 가능하고, 갱신 청구권 사용 후에는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 내가 이때 좀 나가겠다고 한다면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은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때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거니까 세입자 나가주세요 말 못합니다. 이 계약가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임과 보증금은 5% 이내만 증액이 가능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내가 갱신 안 할 겁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또 전세를 준 거죠. 이렇게 전대한 경우, 마지막으로 거의 요 위에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임대인 및 직계 좀비속, 자녀들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거나 자녀들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제가 지금 이게 제일 겁이 나는 거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제로 엄청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 사례 적용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세 계약이 6개월 남은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집을 샀어요. 근데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면 실입주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 주인이니까 내가 실입주할 생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계약하는 기간, 잔금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명의가 있을 때 이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듣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 쉽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 B가 이 집에 실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입주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었죠. 세입자가. 그런데 이 세입자가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잔금 이전에 집을 등기를 넘겨주기 이전에 세입자가 A라는 사람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집을 파는 사람이지 여기에 이 집에 들어와서 실거주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집주인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이 A라는 사람, 집주인이 들어오거나 집주인의 직계 좀비속이 들어와야 되는데 B는 직계 좀비속이 아닌 거고 집주인도 아직은 아닌 거지. 계약만 한 상황이 예비 집주인인 거지 지금 집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B는 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더 2년을 더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파는 동시에 계약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니까. 그러면 아직 중도금 잔금은 안 치렀지만 이 B가 계약관 상황에서는 집주인이니까 B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세입자한테 내가 들어갈 거니까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A한테 행사하기 이전에 B가 등기 이전만 먼저 가져와서 집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거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 만료 기간에 나간다고 해놓고 번복하여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제 가능합니다. 단 세입자 말을 믿고 집을 파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약 만료 기간, 우리가 아까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6개월 정도에 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2달 남기 전에 아닙니다. 저 집을 알아보니까 들어갈 집이 없어요.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게요 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6개월 전에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게요 요 말을 믿고서 임대인이 집을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요 속에서 집주인이 이 말을 듣고서 누군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인이 집을 다시 재임대를 놓거나 집을 팔지 않은 이상에는 임차인은 말을 번복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도 많을 건데 새로운 세입자와 합의하에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 임대료를 낮춰줄 테니까 나 2년만 임대를 놓을 생각인데 이 법 때문에 4년을 놔야 돼요.
근데 난 2년 후에 내가 이제 뭐 다른 목적으로 어떤 집을 팔 생각인데,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가 낮춰줄 테니까 너 2년 있다가 나가 라고 했지만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서에 썼어요. 그런데 합의하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개인 간의 약속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임대차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Q&A는 세입자 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임대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죠. 저 자신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들어와서 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내보내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한테 임대를 했어. 왜? 월세가 50%가 뛰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기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월 임대료 3개월분 곱하기 3개월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세가 내가 2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3개월 치니까 얼마죠? 600만 원의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임대료, 그러니까 이게 전세인 경우에 4% 곱하면 됩니다. 즉 5억에 4%니까 5억인 경우는 200만 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전 월 임대료하고 새 임대료 곱하기 2년분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나는 2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온 임차인은 30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다면 300에서 200을 빼니까 100만 원이 남는 거죠. 이 100만 원 곱하기 24. 그럼 얼마죠? 2,40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인데 내가 월세를 더 내고 비슷한 평수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증빙해서 받는 거겠죠. 2년 동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세 번째,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거는 이전 임대료, 이 임대인이 얻은 2년 동안의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보는 게 없어. 왜? 내가 지금 세입자를 200에 놓고 이 사람을 거짓으로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맞추면 내가 300에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켰어. 그러면 내가 얻은 100만 원을 갖다가 100만 원의 배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이게 300에 거주하니까 그 300에서 올린 금액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손실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거짓말로 임대인이 임차를 내보냈을 경우는 배액 정도는 상환을 해야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자, 다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의사를 밝혔더니 인상 금액을 10%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5%보다 낮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10%를 올리겠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5% 이상은 절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5%를 올려주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깔끔한 거는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걸 요구하면서 그냥 10%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에 가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미 4년 넘게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묵시적 갱신, 내가 4년 넘게 사는 거는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에 2년을 더 살았어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관해서 한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6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후 임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자, 이전 세입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확정일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정일자가 아닌 그냥 전입신고는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전입신고도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서 관계기간에서 임대 여부는 최소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제가 나간 뒤에 매도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아까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서 이거를 다시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게 되면 아까 하나, 둘, 세 번째 세 가지 경우 케이스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남을 속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손해배상 청구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내가 거기 거주할게 라고 해서 뭐 주민등록 이전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하더라도 주민등록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거주한 걸로 되니까 거주를 했어. 그러면은 요게 2년만 거주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2년 정도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다툼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입니다. 2년. 그런데 2년 이전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 1년, 거주를 1년 정도 하다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배상이 발생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1년에서 2년 사이가 이제 굉장히 애매하다. 근데 1년에서 2년까지는 그래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거주를 하고 2달 또는 3달 있다가 매도를 한다면 이때는 어느 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병가 아파서 어떤 병을 치료하러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를 만약에 임대인이 매도인이 증빙하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도를 했고 사유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고, 이거는 주임법의 해석이 아닌 민사상의 일반 원칙에 따른 해석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실효성이 없는 게, 자,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만약에 500만원 또는 뭐 1000만원 정도 이내로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를 민사상으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밝혀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자, 이런 또 임대인이 자기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로 매도했다는 거를 밝혀내면은 나는 또 괜히 돈만 날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손해배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간명하게 임차인들이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 국회에 계신 분들이 빨리 법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빨리 국토부에서 어떤 해석을 빨리 만들어 줘가지고 실제로 적용이 되게끔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임대차 3법, 이것 때문에 지금 전월세 값이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것 때문에 임차인들의 불안이 더 가중했고, 임차인을 위한 법이 임차인들을 올가매는, 저는 그 직접적인 피해자니까 이 올가매는 이런 법으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못 참고 집을 사게끔 만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알아가지고 적절한 법을 빨리 바꿔가지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으면 바람에 제가 지금 동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이제 구독하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나서 더 좋은 동영상을 녹화를 해드릴 거니까 좀 눌러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